안녕하십니까. 여의도 24시입니다.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국내외 대선 경선 주자입니다. 근데 이 안철수 의원이 이 한동훈 전 대표, 그러니까 이 대선 경선의 경쟁자이지 않겠습니까?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. 평가를 했습니다. 뭐 그의 뭐 속셈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것들은 익히 짐작이 됩니다.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탄핵 찬성 이런 거, 계엄 반대, 이런 진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? 이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이. 그런데 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? 바로 한동훈 전 대표다 그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층의 표심을 갖고 와야 안철수가 빅4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이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윤심을 실제 그 윤심이 있는지 없는지, 그 윤심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윤심을 등에 업고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안철수 의원과 엇비슷한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 탄핵, 찬성, 계엄, 반대 요 지지층의 표가 한동훈 전 대표로 이렇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, 또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김문수, 홍준표 이쪽에서 이 지지층이 일부 이탈해서 이 나경원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빅4에 나경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. 이런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실제 경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추세상으로는 뭐 나경원 의원이 더 유리한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 나경원 의원이 막 드럼통에 들어가고 별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아주 이 무리한 그런 언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그런 조바심이 났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정치공학적인, 정략적인 이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.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안철수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안철수한테로 여러분들 이탈하겠습니까? 그 지지층이 흩어지겠습니까? 다른 사람들한테 분산되겠습니까?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는 계산을 잘못했다.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안철수 의원이 이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 국내외 경선 주자들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, 무슨 이 사람은 출마해서는 안 되고, 이 사람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고, 이 사람이 나오는 거는 우리 당에서 이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 거는 이재명이한테 종합 선물 세트를 주는 것과 같고,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에는 나중에 안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국내후에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의 유권자들한테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닐 겁니까? 안철수는. 안 그렇습니까? 제가 지금 며칠 동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. 이 국내외 대선 경선이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대선 경선 주자들의 그런 움직임, 행보 이런 것도 그렇게 언론 보도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. 왜냐? 지금 현재 이 한덕수라는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? 비속어가 나올 뻔했습니다만, 한덕수라는 정말 뜻밖의 인물이 무슨 대망론이네, 차출설이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대체 한덕수가 왜 나오냐부터 시작해서, 그래서 한덕수가 나온다는 거냐 안 나온다는 거냐, 지금 요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, 이목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국내외 대선 경선에 그렇게 주목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다. 초장부터 뭐랄까 이 산통을 다 깼다. 그런 비판을 받아도 뭡니까? 성일종, 박수영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은 억울할 게 없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경쟁자들끼리 이 대선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논쟁을 벌려야 되고, 정말 치열한 이런 정책 대결을 해야 되고, 그 정책 대결로서 모르겠습니다. 그 방식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, 쟤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래선 반대고 난 저거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,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 안 그래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국민의힘 경선에 더더욱 염증, 실증을 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안철수는 정치를 한 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거 하나 판단을 잘 못하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또 세 번째, 이 안철수의 이런 메시지가, 그 메시지 내용이 잘못됐습니다. 이 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, 자기에 대한 그런 자기를 홍보하는, 자기를 선전하는,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과 또 다르다.
그겁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요 관련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안철수, 한동훈 출마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 이렇습니다. 전 이 기사 내용은 안 봤습니다. 이 기사 제목만 보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마 요것과 관련해서 다른 매체에서 많이 다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것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.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안철수가 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, 지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얘기를 올렸냐, 요걸 한번 살펴봤습니다.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.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. 김문수, 홍준표까지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. 그러면 현재 안철수를 제외하고 김문수, 홍준표, 한동훈 요 세 사람이 국내외 대선 경선에서 소위 말하는 빅4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100%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지금 현재 국내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빅4에 올라갈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저 국내외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. 저 사람들은 이재명이하고 붙으면 그냥 깨지는 사람들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대체 그 근거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.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. 여기에서 검사 출신이 대체 왜 나옵니까? 그러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대체 그 출신이 뭡니까? 출신이 뭐냐 그 말입니다. 의사 출신입니까? 뭡니까? 뭐 의사 출신은 뭐 정치를 잘합니까? 의사든 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정치 입문한 지 15년, 짧게 잡아도 14년 이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을 감안한다면 안철수 의원도 정치 경험이 있다, 정치를 잘한다, 뭔가 미래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꼭 꼬박꼬박 이 한동훈 전 대표 앞에 검사 출신이라는 걸 붙입니다. 왜 검사라고 계속 붙입니까? 바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려고,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이런 검사 출신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? 아니 우리 국민들도 눈과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내외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당원들과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눈과 귀가 있고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안 된다.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. 이런 논리,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. 그 중에서도 국내임 지지층에서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. 그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한동훈은 한동훈이지 검사라는 그 직군으로 묶어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? 여러분들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?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입니다.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습니다. 물론 정권 초반에는 맞았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연상됩니다. 이거는 그냥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인 감상일 뿐이고 이걸 갖다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.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은 또 윤석열이냐? 아니 왜 윤석열입니까? 한동훈이지 왜 윤석열입니까?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통점은 검사 출신이란 것 말고는 대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.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도 판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능력밖에 그런 지능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? 지금 안철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? 안철수는 국내임 지지층을 무시하는 겁니까? 안철수는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? 이런 아주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. 대체 그동안에 정치를 어떻게 해왔고 대체 그동안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무적 감각을 길렀길래 지금 이 정도의 네거티브밖에 못하냐 그 말입니다. 정말로 네거티브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비리 정말 반박 불가한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을 갖다가 캐내가지고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쟁점하고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 개인의 감상 안철수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기 페이스북에 쓴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게 그 누구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, 과연 이게 안철수가 노리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,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거의 빵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 윤석열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. 또 정치 경험 부족한 검사냐라는 거부감부터 들 것입니다. 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 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
걸어온 그 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? 한동훈 전 대표 물론 정치 경험이 짧습니다. 그 기간이 짧습니다만 그동안에 겪은 걸로 따지면, 그 경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정치 경험이 적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. 오히려 안철수보다 더 많은 일을 겪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그리고 또 대통령의 배우자와 어마어마한 갈등이 계속 지속됐습니다. 그 와중에서 이 선거를 어떻게든 정말 이 개헌 전의선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선거 끝까지 뛰었던 사람입니다. 끝까지 지지를 호소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나서 총선에서 대참패를 겪었지 않습니까? 대참패를 겪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다시 이 당원과 지지층의 부름에 응해가지고 전당대회 출마해서 압도적인 지지율로, 득표율로 당선이 돼서 당을 이끌다가 난데없이 저 대통령발, 용산발, 악재가 연이어 계속 터지고 그 과정에서 그걸 갖다가 대신 사과를 하는 와중에 느닷없이 계엄을 했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대통령, 계엄 전국, 탄핵 전국, 이제 조기 대선 전국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치에 들어온 지 불과 1년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겪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겪은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여타 정치인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.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든 그 누구든지 간에 안철수란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고 싶고 그를 깎아내리고 싶다고 한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.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누가 읊어대는 대로 그 어디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읊어대니까 이게 아무런 전달력이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안철수 의원만 그에 대한 자신에 대한 평가만 낮아진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. 둘째,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상징입니다. 총선 참패의 상징이 왜 어떻게 한동훈이 될 수 있습니까?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여론조사,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? 이 국내미 총선 참패의 원인 제공자가 과연 누구냐? 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70%에 다다랐습니다. 10명 중 7명이 윤석열입니다. 그리고 10명 중 1명이 한동훈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선거 국면에서 당의 얼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뿐 어떻게 그 대참패의 상징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.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그때 당시에 보고 듣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기억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.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거대 야당 이재명 민주당을 탄생시킨 인사가 바로 한동훈 전 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. 총선에서 당의 얼굴로 전면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괴멸을 이끌었습니다. 초창기에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얼굴로 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총선 대결 구도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흘러갔습니다. 그래서 국내임 지지율도 올랐고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도 올랐고 그래서 한국갤럽조사 결과를 보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이재명이를 앞선 적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덩달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? 여러분들 다 기억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자기가 이 총선의 얼굴로 등장하면서부터 자신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도 다 떨어졌습니다. 동반 하락 추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총선 대참패의 상징은 누굽니까? 바로 윤석열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총선을 보수 진영의 괴멸로 이끌었던 사람 누굽니까?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말입니다. 그런데 안철수 의원 그 총선 과정 다 겪어봤으면서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한지를 뻔히 다 지켜봤으면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.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반성과 성찰 없이 곧장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. 셋째, 검사 출신. 또 검사 출신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는 명분도 없지만 그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. 정치 경험, 국정 철학, 미래 비전 어느 하나 검증된 바 없는 인물이 단지 거품 같은 인기에 기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본능적 욕망일 뿐입니다. 대통령은 인기와 언변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.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.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.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. 우리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안철수도 대통령을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안철수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만약에 지지율이 높다고 한다면 그 역시 그 인기에 기대서 대통령직을 노릴
이게 뻔하지 않습니까? 안철수 어땠습니까? 2011년 당시 안철수 신드롬이 있을 때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었던 사람, 정치 경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업만 하던 사람, 이런 사람이 갑자기 안철수 신드롬, 그런 거품 같은 인기에 기대가지고 그 사상 누각에 의존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? 무슨 북 콘서트 이런 걸 계속 했지 않습니까? 그 옆에 뭡니까? 밀양 그 의사 누굽니까? 그 사람 뭔데?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. 그거 데리고 다니면서 북 콘서트 했지 않습니까? 왜 했습니까? 안철수는 정치 경험이라고 전혀 하루도 안 했으면서 뭘 하고 다니냐 그 말입니다. 그러면 그 뒤에 안철수는 정치 경험이 풍부했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안철수가 하겠다고 했던 새정치가 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. 안철수가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데 안철수가 내세우는 국정 철학은 무엇이냐? 안철수가 내세우는 미래 비전은 무엇이냐?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대신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내세운 그런 국정 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상, 그거는 안철수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우수하다 이런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 안철수보다는 구체적이다 그 말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. 정치적 자질과 능력을 증명할 수 없다?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외 대선 경선 주자로 뛰는 그 사람들 다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. 왜냐? 대통령직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11명 중에서 대통령직을 해본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. 넷째,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는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. 한동훈 전 대표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.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건 근거가 뭡니까?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상으로는 물론 그 지지율이 이재명이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현재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으로 한정해 본다면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 이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본선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?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철수일 겁니다.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다 빼고 소위 말해서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여론조사 지지율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만 놓고 추려봤을 때 그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은 사람이 안철수하고 나경원이다 그 말입니다. 근데 그런 사람이 본선 경쟁력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? 그런 사람이 본선 경쟁력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된다. 저 사람은 이재명이한테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습니까?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유권자가 역시 안철수 말이 옳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? 제발 뭔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생각을 안 합니까? 한동훈 전 대표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여론조사 결과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. 이게 언제적 여론조사냐면은 2025년 4월 11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, 조사 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.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. 조사 대상은 전국 성인 남녀 1,506명입니다. 이 중에서 이제 차기 대선 국내외 후보 적합도 살펴봤습니다. 김문수 17.8, 유승민 14.3, 한동훈 9.8, 한덕수 8.8, 홍준표 7.7, 안철수 6.3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안철수가 얘기한 게 뭡니까? 본선 경쟁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? 한동훈 9.8, 안철수 6.3입니다. 안철수가 훨씬 더 낫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? 한동훈 서울 7.6, 안철수 8.0, 비슷합니다. 그리고 인천 경기가 표본수가 더 많습니다. 인천 경기가 서울이 281일 때 인천 경기의 표본이 487명입니다. 여기에서 한동훈의 지지율은 9.8입니다. 근데 안철수의 지지율은 6.0입니다.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? 청년층 살펴보겠습니다. 청년층 18세에서 29세 한동훈 7.9, 안철수 7.3 비슷합니다. 그리고 또 30대에도 청년이라고 감안하면 한동훈 9.1, 안철수 9.2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안철수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수도권, 중도, 청년, 이거 얘기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. 이런 거 다 감안해도 최종적인 지지율은 한동훈 전 대표가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, 이거 제가 원체 지금 여론조사 띄워놓고 막 이래가지고 헷갈리는데, 실제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지금 여론조사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어떻냐 그 말입니다.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결코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보수를 다시 수렁에 빠뜨릴 위험이 큽니다. 이재명이 가장 손쉬운 상대, 즉 제명 제1회가 바로 조선제일검 한동훈입니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.
보수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실패한 정권의 복사판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. 대체 윤석열의 복사판이 한동훈이라는 그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. 어떤 접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점을 지금 현재 계승하고 있길래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.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난 미래는 없습니다. 지금 국내외 대선 경선 주자 중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?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.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혼자 자기만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는 보수에게 또 한 번에 씻을 수 없는 큰 패배를 안길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. 지금이라도 당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. 그것이 보수를 살리는 길입니다. 제가 그냥 조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당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 안철수 의원한테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기보다는 이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 메시지 하나하나 내는데도 정말 성의를 보여달라. 그래서 이 대선 경선에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런 각자가 다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국내외 대선 경선이 흥행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내외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정말 맞지 않는 네거티브만 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. 그럴 경우에는 이 안철수 의원 지지율도 지금 낮은데 나중에 정말 망신당할 수 있다.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